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나폴레옹은 1812년 12월 소규모 호위대를 이끌고 파리로 돌아온다. 강제적 동맹으로 불가피하게 병력을 지원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는다. 나폴레옹의 패권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등은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나선다. 연합군의 지도자들은 1813년 7월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트라첸베르크 성에서 회합을 열어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논의한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트라첸베르크 성이 위치한 실레지아 지역을 차지한 바 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는 회합에서 트라첸베르크 계획을 채택한다. 오스트리아 참모총장인 야전 사령관 요제프 라데츠키는 뛰어난 전략가답게 실질적인 계획을 맡는다. 전략의 핵심은 나폴레옹이 직접 지휘하는 주력군과의 정면 전투를 피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을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기에 나폴레옹이 없는 측면 부대나 후방 부대를 주요 목표로 삼는다. 연합군의 병력이 다방향에서 동시에 프랑스군을 공격하도록 조율해 병창과 보급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중점을 둔다.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스트리아의 슈바르첸베르크는 연합군의 전반적인 전략을 주도한다. 러시아와 프로이센은 군사적 야망이 강하기에 조정자 역할을 맡은 슈바르첸베르크는 연합군의 전략을 이끈다. 슈바르첸베르크의 리더십 아래 연합군은 나폴레옹의 중앙집권적 군사 지위를 약화시킨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8월 드레스덴 전투에서 도시의 방어력이 취약하다 오판한다. 드레스덴은 나폴레옹의 동맹국 작전의 중심지로 전략적 방어선의 요충지이다. 슈바르첸베르크가 추가 병력을 기다리자 제안하지만 무시된다. 트라첸베르크 계획과 상반된 행동을 한 연합군은 나폴레옹의 기동선과 병력 집중에 퇴각한다. 연합군에게 약 3만 8천 명의 사상자를 입힌 나폴레옹은 마지막 전술적 승리를 거둔다. 독일 지역에서 프랑스 동맹국 작센과 바이에른 등이 연합군으로 이탈하자 나폴레옹은 독일과 유럽 중부에서의 패권 상실을 우려한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9월 19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엘베 강을 건너 라이프치히 주변에 군대를 배치한다. 라이프치히는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북독일 평야의 최남단에 위치한 보급의 요충지이다. 트라첸베르크 계획에 기반하여 36만 5천 명의 연합군은 10월 16일 병력을 여러 방향에 분산 배치하여 프랑스군을 압박한다. 프로이센군은 남쪽에서,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은 동쪽의 드레스덴에서, 스웨덴군은 북쪽에서 공세에 나선다. 연합군이 세 방향에서 프랑스군을 포위하자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전선을 좁게 만든다. 프랑스군의 측면 공격으로 연합군은 위기를 겪지만 수적 우세로 전세가 바뀐다. 병력을 계속 증강시켜 전열을 정비한 연합군은 10월 17일 기병의 공세를 강화한다. 나폴레옹과의 정면 충돌을 회피한 연합군의 다방향 공격에 프랑스군은 점차 고립된다. 나폴레옹이 신속히 병력을 재배치하여 방어하지만 프랑스군은 연합군의 기병에 밀려 전황이 연합군 쪽으로 기운다. 연합군은 10월 18일 약 30만 병력을 동원해 전면 공격을 개시한다. 프랑스군의 동맹 작센군의 일부가 연합군으로 이탈하자 프랑스 방어선은 혼란에 휩싸인다. 프랑스군은 점차 포위망 안으로 밀려나며 퇴로가 차단된다.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연합군은 나폴레옹의 예하 부대의 각계격파에 나선다. 연합군의 전면 공세에 나폴레옹이 퇴각 명령을 내리자 프랑스군은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며 철수를 엄호한다. 하지만 엘스터강의 다리가 너무 일찍 폭파되면서 프랑스군의 철수는 패닉 상태로 바뀐다. 약 40만 발 이상의 포병 탄약이 소모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8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다. 연합군이 기세를 유지하여 라인 연방을 해체하자 퇴위를 강요당한 나폴레옹은 1814년 5월 엘바 섬으로 추방된다. 나폴레옹은 내적 기운이 급격히 고갈되는 운명의 겨울 대설에 들어선다.